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이제 뭐 남았나요? 신유, 술, 금, 술금이 남았죠. 술금. 술금, 술 마시는 술금. 자, 술은 어디입니까? 본기가 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이 들어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예, 금이니까 금은 토의 생을 봤으니까 토를 지나왔다고요? 토요? 아니죠. 지지에는 토가 없죠. 없기 때문에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화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지나왔기 때문에 화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 그 작은 토. 이 토는 오행과 사행에서 이 토가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그 금의 개념에서 금과 그 수로 돌아가는 그 작은 단위의 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의 토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경리부를 얘기한다 치면은 그 얘는 경리부가 아닌 영업부에 있으면서도 영업부 애들 중에 돈을 관리하는 애를 그냥 경리 담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얘는 경리부원은 아니죠. 영업부원이면서 경리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영업부 입장에서 치면 걔가 경리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칠 때는 걔는 경리가 아니고 영업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논리입니다. 즉 이 술토라는 토를 오행 전체 회사 개념을 볼 때는 술토가 아니고 술금인 거고, 그 다음 그 안에서 그 신유술 이것만 갖고 따질 때는 금의 나라, 금의 송대에서는 얘가 토의 역할을 담당하니까 그때만 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토는 아닌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지 그냥 술토 하다 보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논리의 비약, 기준의 비약, 기준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유사 논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술토에는 금의 기운인 음의 기운인 신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의 음의 기운이니까 정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무토를 가지고 있게 되면 돼서 신정무. 아까 그래서 술은 언제 신정 때 무척 마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봅시다. 어디 술 언제 마신다고요? 신정 때 마시네. 신정무토네. 예, 맞죠? 이것이 지장간의 무슨 논리입니까? 바로 음간 지지 그 고지의 논리가 되죠. 그러면은 마지막 나온 맹진과 왕진은요? 맹지나 왕지는 섣부르게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싸운다면 항복을 제일 안 하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왕지겠죠. 제일 확실한 것 왕지. 그래서 왕지는 오직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모이는 게 왕지죠. 무성한 것. 그래서 왕지는 자기의 본기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본기가 단지 본기는 그래도 음양으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대표는 음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봅시다. 수는 항상 수의 개념이기, 자수는 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어디 갔나요? 요 밑에 있네. 자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지만 대표는 개수가 되는 것인 거고, 묘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지만 대표는 을목이 되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오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지만 여기에 기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얘는 돌연변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왜 들어가 있나요?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버릴까? 입이 근질근질한데 뭐 그럽시다. 이 말난 김에. 자, 여기서 이 기토는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지장간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 지지에는 무슨 오행 중에서 뭐가 약하다겠죠? 토가 빠져있죠. 그러면은 지지도 원래는 오행의 개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오행처럼 순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절로 불러. 순환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디가 잘 못 굴러갈까요? 이빨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예, 목화 다음에 토가 빠지고 금이다 보니까 화하고 금의 관계가 항상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화하고 금 사이에 이 토가 원래 있어줘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지지의 오행이 없어진 건 아니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왜? 오가 살아 보이는 거니까, 원래는 오니까. 그래서 토가 원래 없는 게 아니고 미미하게 숨어 있는 겁니다. 이때 그 미토소는 원래 토지만은 이 화의 분산지기가 금으로 수렴해 갈 때 가장 화, 금 사이에 필요한 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오화 사이에 이 토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는 틀림없이 사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 왕지는 각각 다른 오행으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지지에 있는 지장간 뭘 의미하냐? 이 지지가 각각 변해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얘기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한 사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 이 가족 됐다 저 가족 됐다 하듯이요. 예, 가족이 바뀌는 게 이상하다고요? 뭐 이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처녀 때는 김씨 집의 딸인데 시집 가면 박씨 집에 가서 박씨 집 그 가족이 되듯이 이렇게 변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런데 왕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뭐가 주관하느냐? 반드시 지장간이 주관하는 겁니다. 천간의 기운인 지장간이 그 변화를 주관하는데 오화는 절대 다른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 왕지 좌우묘에는 절대 어떤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화 중에 토가 들어있어도 토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행에는 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오화 중에 기토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원래는 오행인 거기 때문에 이 지장간, 지지 12지지가 오행의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4가지 역할이 아니라 5가지 역할을 할 때, 그때는 이 기토가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토는 현실에서는 아무 작용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병화와 정화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지장간의 개념들을, 고전적 지장간의 의미와 이 지장간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약간은 어설픈 논리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이 간목과 병화와 간목과 을목 이런 개념들에서 여기에 그 절입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입일이 뭘까? 예, 절입일이라는 그 지장간이 지지에 인목이면 인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지에 진토면 진토에 을목과 계수와 간목이 있는데 이것은 그 크게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 당령했니 사령했니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계절의 흐름에서 그 정기를 갖다 탔나 못 탔나 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전에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그 얘기는 이렇게 그 우선 왕지 물론 여기에 고전 개념에서는 토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토가 있다고. 그래서 무토가 있다고 가정해서 여기에 7 그럼 2, 7이 14죠. 나머지 16. 왜? 한 달은 30일의 개념을 갖고 따지는 거죠. 월의 기운인 거니까요. 월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인신사의 왕지에는 그러니까 맹지에는 7, 16의 이런 법칙들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인목에는 무토가 7일을 차지하고 병화가 7일을 차지하고 간목이 16일을 차지한다. 내지는 이 사화에는 또 역시 무토가 7일을 차지하고 경금이 7일을 차지하고 병화가 16일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이 신에는 그 무토가 7일을 임수가 7일, 경금이 16일, 그 다음에 해수에는 무토가 7일, 그 다음에 간목이 7일, 임수가 그 16일 이렇게 차지한다는 개념을 잡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인신사에는 무기토 개념을 지장간을 활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인신사의 앞에는 토의 계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한 계절은 다음 계절 속에 여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런 나름대로 논리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주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때는 일반 맹지나 왕지 가지고는 그렇게 적용을 크게 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그럼 왕지는요, 왕지, 좌우묘 왕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왕지에는 항상 음간과 양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운입니다만은 그 중에도 음양이 있죠. 그래서 양에는 각각 10일을 차지하고 음이 20일을 차지해서 도합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에는 갑이 10일, 을이 20일, 그리고 오에는 병화가 10일, 정화가 20일. 물론 어떤 설에는 병화가 10일, 기토가 10일, 정화가 10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에는 경금이 10일, 신금이 20일. 그 다음에 좌에는 임수가 10일, 계수가 20일.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자월이 보통 언제가 됩니까? 자, 자월이 2월이 되나요? 12월이 자월, 1월이 축월, 2월이니까 12월이 되겠죠. 그럼 12월 보통 한 7일에서 6일에서 9일 사이가 절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월을 30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31일 단위로 놓고 볼 때 절입을 들어간 상태에서 9일, 예를 들어 7일이 절입이라 칠 때 이 7일 절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7일까지, 그리고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여기가 20일이고 그 다음에 7일부터 17일까지가 10일이 되죠. 그래서 자월인데도 불구하고
10일 이전에 태어났으면은 임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10일 이후가 되면 계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이 절입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맹지나 그렇게 고지, 이렇게 왕지는 그지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맹지나 이렇게 왕지에 비해서 고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고지는 왜 그런가요? 일단 봅시다. 고지의 개념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9일, 3일, 18이라는 그 수리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잠깐 봅시다. 아까 7, 7, 16.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10, 20. 그냥 아예 이 기회랑 외우십시오. 어렵잖아요. 7, 7, 16. 왜요? 7, 7, 16. 7, 7이 14인데 16이냐고요? 그건 9, 9도 아니고 7, 7, 16. 그 다음에 10, 20. 외웠죠? 여러분은 현명하니까. 그렇죠? 똑똑하니까요. 자, 다 못 외워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요 9, 3, 18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9, 3, 18은. 9, 3, 18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뭡니까? 맹지. 자, 예를 들어서 진에 보면은 을목이 있고요.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차지하는 건 9일을 차지하고 계수가 3일을 차지하고 무토가 18일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진 말고 또 뭐 있죠? 미, 정을기. 정을기. 정화가 9일, 을목이 3일, 기토가 18일을 차지한다. 이건 절입. 요건 조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잘 들으세요. 진술충비는 왜? 진술충비는 중간자 토잖아. 항상 중간자가 속을 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간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겠습니까? 진은 별로 표를 안 내는 것 같으면서도 음과 양을 구분짓는 역할.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음양을 드러내는 역할. 실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은 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이 있기 때문에 인묘, 즉 음양의 목이 드러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은 신, 정, 무. 그 다음에 축은 개, 신, 기.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빨리 숙달시키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 3, 18. 그럼 이건 또 뭡니까? 예를 들어 절입일에, 그러니까 절입일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인월이 2월인데요. 2월이 인월인데, 이건 3월을 인묘, 4월이 진월입니다. 4월이 진월인데 4월 1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죠. 절입일부터니까 보통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보통 절입일이 오죠. 그래서 4월 5일이 진월의 절입이라고 칠 때, 4월 5일이 절입이라고 칠 때 5월 5일이 되면 절입이 바뀝니다. 그래서 5월 통상 4일까지가 이렇게 30일이 바로 기간이 되죠. 뭡니까? 진월이 되는데 이 30일을 딱 나눌 때 30일 절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일까지 이 사이와 그 다음에 다시 3일에서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9일, 3일 플러스 3일이니까 12일이 되죠. 그럼 나머지 며칠입니까? 30일까지 되면 여기에 19, 3, 18일, 나머지 18일이 되죠. 이 개념, 여기는 3일이니까 이렇게 칠 때 앞에 9일 이내에 태어났으면은 계수, 즉 진월의 원래 기운이 뭡니까? 목이죠. 목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그 진의 속에는 을,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계수 있지, 계수. 그러니까 계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토, 10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무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당령과 사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정기냐, 중기냐, 장기냐, 초기, 중기, 정기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개념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걸로써 용신이나 뭐 이런 걸 참다 사주에서 이렇게 복잡한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논리를 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복잡하면 뭐만 외우면 되냐?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진술충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중간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1년 4시 12달을 통합해서 원을 이루면 원은 원래 사행입니까? 오행입니까? 오행이죠. 오행인데 이게 사행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는 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는 오가 있는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행으로 나눌 때라면은 일단 원래는 4개, 즉 1년 12달을 3개월씩 이렇게 4개. 왜 10이냐면은 3개가 1, 2, 4 만져수 3개가 불안하니까 3개, 즉 3개가 모여야 하나의 오행을 만드는데 목화금수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4개로 칠 때는 3개월씩 딱 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이 며칠입니까? 360일 일단 치는 겁니다. 365일 일단 뒤로 져놓고 일단 60일이 되는데 이게 목화금수 4개로 나눠지는데 원래는 5개입니다. 그럼 5개를 따지려면 어딘가에서 또 뽑아야 되는 거죠. 하루 날짜를. 그래서 원래 오행은 균등하죠. 균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균등하려면은 1년의 개념이 12달을 4로 지금 4수로 나누니까 3개월씩이니까 정확한데 이걸 5로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요? 5로 나누면 계산합시다. 일단 2달씩은 먹고 나서 그럼 10개월이니까 그럼 또 10개월이죠. 그럼 2달씩 나누고 또 10개월인데 2달씩 하고 또 2달이 남으니까 이 2달을 5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2달이면 60일이죠. 60을 5로 나누면 며칠입니까? 10일하고 그 다음에 12일이 되나요? 12일이 되죠.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원래 12달을 4계절로 나눌 때는 3개월씩 해가지고 이게 4행인데요. 이걸 5로 나누려니까 3개월이 잘 안 되고 2개월 플러스 12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죠? 12일. 2개월 12일. 2개월 12일이면은 날짜로 치면 2개월이 며칠입니까? 2개월을 치면 날짜로 치면은 대략 60일이죠. 60일 플러스 12일 이퀄 72일. 그러면 72일씩 몇 개란 얘기입니까? 곱하기 5 하면 몇입니까? 이게 바로 360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3개월을 칠 때는 90일씩 쳐가지고 4 해가지고 360일 1년이 되는데 5로 나누게 되면은 72일 곱하기 뭡니까? 이렇게 5 해가지고 36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을 5로 나눈다면 72일씩이 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로 나누면 90일씩이 배속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그러면 토는 어디 갑니까? 예, 원래는 토가 없죠. 그런데 원래 원 개념에서는 토가 있던 거기 때문에 이 토를 어디서 끄집어낼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진술충미가 토로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뭔 얘기 나옵니까? 자, 진술충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진월의 개념과 진술충미는 9와 3과 18이라는데 이 9, 3은 을, 개 이렇게 잡고 여기 무토로 하겠습니다. 토가 작용하는 거 18일을 얘기하죠. 그 을, 개는 사실은 이것은 개수라고 치더라도 계절적으로 질 때는 목에 해당된다 이미.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은 12일 플러스 18일이 됩니다. 그것은 각 진술충미는 12일 플러스 18일씩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일이 의미하는 것은 토, 진에는 무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미에는 을과 정과 을을 합해서 이건 뭡니까? 미는 화기 때문에 화가 12일을 차지하고 18일은 토가 차지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미토를 토로 놓고 보면은 그냥 토 전체가 토의 계절이지만 만에 하나 토를 따로 미토를 화로 놓고 보면 그냥 화의 계절이지만 여기서 토를 따로 구분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뭡니까? 12일과 18일 나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우리 집인데 집에서 우리 가족으로 치고 칠 때는 그냥 우리 집사람도 저가 되죠. 그냥 우리 식구가 되는데 굳이 만약에 각계로 놓고 정확히 또 친다면 여기는 성씨가 서씨입니다. 그러면 서씨니까 서씨 여기하고 이것도 구분할 때는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되면서도 또한 이렇게 처갓집하고 구분한다면 우리 집하고 구분이 또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일 때가 있고 구분될 때가 있는 것처럼 자, 이 개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진술충미는 각각 진목과 미화와 술금과 축수로서 역할을 할 때는 그냥 30일이 다 통합이 되지만 이걸 또 이렇게 친정하고 처가하고 나누는 것처럼 쪼개게 되면은 앞에 12일은 본 계절에 해당이 되고 뒤에 18일은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계절에. 그래서 18일이 진술충미 몇 개입니까? 4개다 보니까 18일 곱하기 4 하면 몇입니까? 이게 72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예를 들어서 진월이면은 인월, 묘월, 진월에서 30일, 30일에서 90일이었었는데 90일에서 진월에서 18일이 빠지면 또 역시 72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를 구분한다면 각 계절 72일씩 이렇게 나누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술충미의 12일과 18일만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나중에 습성을 파악할 때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장간과하고 시간의 흐름, 지지가 의미하는 것은 오행의 즉 천간의 기운을 지장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로서는 시간의 흐름과 계절적인 특성을 또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